정당 해산이 되려면 이번 12.3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으니 구치소장을 날려버린 효능감이 바로 생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특검팀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장면이 담긴 CCTV 자료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헤럴드 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측에 CCTV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상임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측이 유일한 문제인데 이미 그쪽도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서 최고위에서 CCTV가 공개될 것이고, 그러면 여론이 아주 난리가 나고 이찍들 멘탈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재밌고 기분 좋은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큰 게 있습니다. 특검팀이 10대 일간지 보수 언론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윤핵관 인사를 소개해준 윤종로 세계일보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연결해주고 대선을 지원한 배경 등을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한학자 총재의 윤허 아래 현금 1억 원을 건네는 등 여러 차례 걸쳐 정치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이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에서 불법 대선 자금이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불법 대선에 따른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2002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이 드러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팔아 천막 당사로 옮긴 전례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도이치 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을 토해낼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전적 피해 외에도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한 정당 해산 여론이 더욱 가열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주요 언론이 이렇게 특검 수사를 받는 것도 정말 대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안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지선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내년 지선이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충격적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습니까? 그 안에서 접할 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이제 사실 죽이는, 정치적으로 죽이는 그렇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시기나 내용 모두에서 정말 저는 대선 개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윤석열 탄핵은 무조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가 입장에서 각 하나 기각 의견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 봤기 때문에, 물론 내부 의견 조율 작업이 있어서 늦춰지긴 했지만 탄핵은 될 거라고 봤는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났더니 윤석열은 이제 끝났지만 이재명도 같이 날려버리겠다는 판단을 법조 엘리트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날리니 그러면 대법원은 이재명 날리겠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 제가 사실 화도 났고 놀랬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법조인들은 아무도 상상 못했더라고요. 아무도 상상 못 불가능한 일이라고 네.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 추후에 반드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명백한 대선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뭐 역설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만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집 파기환송을 계기로 법원도 진짜 문제가 있구나를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 점은 도움이 됐으나 도대체 어떤 이유로 대법원장이 그렇게 급박하게 시기를 잡아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것도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진짜 와 하고 입이 딱 벌어졌었죠. 그렇죠. 깜짝 놀랐죠.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했던 사건은 어떤 겁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진짜로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정상 복귀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없습니까? 걱정했던 사건은 가장 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법원에 가장 놀라셨던 그게 거고. 놀랐고 걱정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걸 받아서 하급심에서 급속히 진행을 하거나 그렇죠.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나갈 수가 없는 나갈 수가 거죠. 없잖아요. 그걸가 컸고 두 번째 걱정은 이제 좀 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서부지방법원 난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이 정도가 됐구나.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시점엔 주변화돼 있었는데 이제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도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극우 세력을 옹호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옹호하고 극우 세력도 옹호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정당, 시대착오적 정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서구에서도 그 극우 정당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걱정 많이 하는데 극우 정당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오래된 보수 정당이 극우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정통 보수 정당이 있고 네. 뭐 보수당이건 뭐 기독교 민주당이건 있고 그에 불만이 있는 극우가 생겨서 이제 의회에 진출하고 했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이라는 자체가 극우화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이런 정당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고 그게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래서 정당 해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쌓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당 해산이 되려면 그 이번 12.3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법무부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감합니다. 민주진영 동지가 직접 농사를 짓는 신선한 여름 두릅 댓글과 본문 링크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조국 전 대표의 행보, 사실 내년 지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른 중간선거가 될 수 있고 또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이 워낙 지리멸렬해서 국민의힘에서조차 민주당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체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장 좋기는 이른 합당을 하는 것이겠지만 자칫 사면 보훈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 양당 모두 거리를 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우리 민주진영에 도움이 될 길로 나아가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